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의원 두 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법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3% 룰 이런 게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도, 전속고발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홍익표 의원님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약간 있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위원장님께서는? 일보 전진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아쉽죠. 왜냐하면 정부가 내놨던 원안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했고 3% 룰 같은 경우는 아예 결정한 게 없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후퇴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후퇴한 게 아니고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부가 내놨던 원안을 후퇴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고 좀 개혁적인 지지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법안이라는 게 특히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도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었던 법안인데 당정 협의도 하고 이래갖고 웬만큼 조율해서 내놓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 원안 통과를 계속 주장해 왔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왔는데, 막상 그 처리는 강행 처리라고 하는 단독 강행 처리라고 하는 강수를 두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대폭 후퇴하는 일을 벌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통과시켜 놓고도 지금 이제 그 경제개혁연대나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들로부터는 해놓고 욕먹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무섭나요?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계 입장을 너무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저는 왜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였던 그만큼의 결기를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못 보이는지 이게 매번 국회 때마다 과거 참여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재벌이 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보다 재벌이 세다? 그건 비교할 수 없이 만큼 센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이 반대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찬성했던 입장인데 이거는 야당의 반대가 아니고 단독 처리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재계를 의식해서 개혁을 후퇴시켰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보죠. 일단은 감사위원 뽑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3%를 제한하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거 이거 일단 통과는 됐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3% 룰을 이제 재벌 오너와 그 특수관계인을 합산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개별로 하는 것으로 이제 완화했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 뭐예요? 현행 상법에도 3%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를 현행이 개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3% 룰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안 바뀐 거예요? 네, 그냥 문구를 바꾼 거지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었던 거를 사항으로 낮추면서 표현하는 문구를 바꾼 거여서 마치 대주주 3% 룰이 없던 게 도입하는데 합산이 아니고 개별로 됐다고 지금 착각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게 기사들도 지금 잘못 쓰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던데 그거? 현행 법이 3% 룰이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개별로 했던 거를 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최대 주주들이 분산시켜서 도저히 독립적 사회이사를 설립할 수 없으니 합산하라고 이번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3% 룰은 지난 반년 가까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야, 이게 원래 이쪽에 잘 아시니까 네. 전문가시니까 그렇긴 한데 신문 기사를 봐도 그렇고 저도 네. 마찬가지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상법을 본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거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존 상법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합산하고 예. 사내이사가 아닌 사회이사에 대해서는 합산 안 하고 개별로 돼 있었던 건데 이번 정부 안은 뭐냐면 사내이사든 사회이사든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는 걸로 하려고 원래는, 했다가 그냥 원위치된 거예요. 원위치됐다. 뭘 개혁을 하는데 50보 후퇴해서 반보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원위치한 겁니다. 이건 뭐 전진의 의미도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네. 일단 3% 룰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다중대표 소송 제도는 네. 정부안보다 문턱을 올렸다고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국회를 통과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면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데 0.01%의 지분 요건이 있었는데 그걸 0.5%로 올렸어요. 근데 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심지어 재계도 주장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야당도 주장한 적이 없고요. 근데 이게 막판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로 헤지펀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사실은 헤지펀드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가총액 40조거든요. 그러니까 1%면 해봐야 그 4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0.5%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건 헤지펀드한테는 돈도 아닌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0.5%로 올린다고 해서 헤지펀드의 남소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그럼 터무니없는 얘기죠. 무엇보다 헤지펀드는 주주대표 소송,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중주주대표 소송은 소의 이익이 다 회사로 귀속되지 자기한테는 하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역사에 헤지펀드가 그 주주대표 소송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헤지펀드의 남소를 막기 위해서 지분 요건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도 명분도 안 되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무슨 중소중견기업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만 중소중견기업은 더더구나 시가총액 해봐야 수천억 정도니까 0.5% 해봐야 2, 30억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억에서 20억으로 올린다고 한들 그게 방어 수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소액주주 운동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죠. 0.01에서 0.5%는 50배가 올라간 거니까 시민단체가 소액주주들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헤지펀드한테는 아무런 장벽이 아니고 시민단체에게는 엄청난 장벽인 거를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가 그래도 주장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모르죠. 하여간 지금까지 제가 그 법안 논의 과정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이런 주장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야, 희한하네. 어쨌든 3%룰은 뭐 제자리다. 사실상 제자리다라는 말씀이시고 다중대표 소송제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소액주주 운동 쪽에 어렵게 한 거 말고는 큰 의미는 없다. 네,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소액주주 운동을 어렵게 한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전속 고발권인데 이게 뭐 공정위한테만 이제 고발권이 있잖아요. 담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검찰한테도 주고 넓히자는 거였는데 이거는 왜 유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전속 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정권 출범할 때 100대 국정과제에 국정과제로도 선정됐고요. 네. 지난 총선 때 당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총선 공약도 있었어요. 네. 이게? 더군다나 이번에 그 김정인 위원장이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 전속 고발권 폐지를 민주당이 취소한 걸 갖고 다시 유지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속 고발권 폐지하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거고. 사실상. 그런데 이것도 그 경성담합 더구나 전속 고발권을 전부 폐지하는 게 아니고 뭐 불공정 거래나 이런 건 다 두고 원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공정거래법 경쟁법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나쁜 것을 규정하는 게 담합행위입니다. 네. 이 담합 중에서도 연성담합, 경성담합이라고 있는 건데
제일 안 좋은 경성 담합에 대해서만 네. 전속골 받고는 폐지하는 아주 극히 일부 폐지만 하는데 그것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스스로 드러냈어요. 대통령 공약, 총선 공약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을 해놓은 걸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그냥 드러낸 거거든요. 예, 뭐 그 안건조정위에서 정의당을 약간 속이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네. 이거는 폐지하는 걸로 해놓고 나중에 그 싹 소리 드러냈죠. 싹 다시 드러내버리는. 그래서 정의당으로부터 뒤통수 맞았다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예.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사과까지 했다는데 이런 사기쳤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사과하는 상황까지 하면서 이걸 왜 드러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도대체 이 막판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네. 아니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 공약이와 국정과제가 전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현실을 고려해서 그 경쟁법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전속권을 폐지하기로 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야당과 타협하는 과정이 아니고 스스로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스스로 드러냈으니까 네. 하여간 저로서는 저도 국회 입법 과정이나 이런 걸 직접 경험도 해보고 협상 과정이나 이런 걸 잘 봅니다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이 경제 3법,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의 거의 대부분은 이 과정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방망이가 두드려진 상태라고 봅니다. 당청 간에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건 사실은 특별한 어떤 증거나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네. 원래부터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어쨌든 납득이 잘 안 가신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놓은 그 정부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이라는 게 네. 원래 대통령 공약보다는 네. 그래도 국회의 통과를 고려해서 상당히 현실화시켜서 네. 이미 후퇴한 상태로 낸 개혁 법안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180석이나 되는 의석수를 가지고 더군다나 여야 합의 과정도 아닌 단독 처리하면서 스스로 이거를 훼손했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예컨대 경총은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정경련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그 일부 경제신문도 뭐 비슷하게 쓰고 있고요. 일부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얘기죠. 터무니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 감사위원이 된 사회이사를 독립적으로 분리 선출해서 독립적으로 3%를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 원래 사회이사라는 건 외부인이니까 사외이사인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사회에 대표이사, 사장 빼놓고는 전원이 사회이사고요. 심지어 거기에 경쟁업체 경영자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렇게 재계에서 얘기한 헤지펀드 출신의 사회이사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이사가 독립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경영권 분쟁이 났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계의 얘기는 그냥 다 우리 사람들 그냥 사회이사라는 이름하에 임명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한 놈이라도 들어와서 딴소리 하는 건 못 받아주겠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경영권 3% 룰을 적용하면 경영권이 위협당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김기시 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일단은 왜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고.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계 얘기는 터무니없다 말씀이시고 오늘 처음 하신 얘기는 다들 모르셨을 건데 뭐 3%룰 같은 경우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네. 청취자분들이 약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들은 뭐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